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토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토익 저 때도 많이 봤지만 요즘에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회계사 시험 끝나고 나서 고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토익 시험에다 대입을 하니까 기본 골격이 한 800점대, 잘 나오면 820, 못 나오면 780 딱 그랬는데 1년 약간 안 되게 한 10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970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거 얼마 전은 아니지. 이거 한 1년 전쯤에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녹화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겨우 올리게 되었네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뭐 이게 단기간 내에 금방 점수를 올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방법도 아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공부했던 방법이라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다 싶으면은 같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방법이 그렇게 나빴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공부 기간을 나눠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워밍업 하는 단계가 2달 정도 필요하고요. 그 메인 공부 기간이 있고 시험, 내가 목표하는 시험 앞두고 나서 한 달 정도 막판 스파트 올리는 기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워밍업 하는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저는 어학이라는 거는 보케블러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JLPT도 1등급을 받아놨었는데 그거는 점수가 남아있어요. 토익은 2년 지나면 사라지지만 JLPT는 약간 자격증 개념이라서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것 또한 평균 90점, 한 89점 이 정도로 득점을 했었고 토익도 970을 했었는데 둘 다 굉장히 보케블러리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준비할 때는 그 해커스라든지 토마토 이런 데서 나오는 보케블러리 책이 있어요. 저는 토마토 보카칩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ABC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보케블러리 책은 때려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보카칩 이런 책들은 책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했던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일 정도 루틴을 짜주는 책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0단어처럼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어들을 약간 랜덤하게 섞어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가지고 쭉 30일 과정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분량을 챙기기가 진도를 뺄 때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오늘은 데이 1을 해야겠다, 데이 2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사서 한 번에 5일치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봤으면은 두 번째 날에는 데이 2부터 데이 6까지, 세 번째 날에는 데이 3부터 데이 7까지. 느낌이 오시죠? 약간 뭐 세미 누적 학습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누적은 아닌데 앞선 5일치를 계속 반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30일 만에 1회 독을 끝낼 수 있잖아요.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독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데이 30 끝나고 나서는 바로 데이 1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데이 30을 할 때는요, 데이 30이랑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30일째 되는 날에는 그 뒤로 계속 진행을 했을 테니까 30일, 그리고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5일치를 보고 있는 셈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자연스럽게 다시 1, 2, 3, 4, 5로 돌아가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이게 책을 끝내고 나서 덮으면 안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책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책을 또 봐야 돼요. 보케블러리 내가 책을 한 권 끝냈으니까 새 책을 봐야겠다 이러면은 영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인간의 기억력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엉망이어가지고요. 책을 한 번 봤다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1회 독을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서 2회 독을 하면은 2달이 지나거든요. 60일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두 바퀴를 돌렸지만 실상은 누적적으로 5일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바퀴만 돌리면은 한 챕터당 최소한 10번 정도는 보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회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달 동안 보케블러리 책을 10회독 했어요. 그거 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적었습니다. 거기 단어랑 뜻 적고 예문들 있잖아요. 예문들을 다 적었어요. 예문들을 다 적고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문들이 나중에 단어랑 연동이 되면서 암기를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워밍업 2달 동안 보케블러리 책만 봤어요. 다른 건 안 보고. 그 보카칩이라는 책에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요거만 알면은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질 수 있겠다. 요거만 알아도 충분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토마토라든지 해커스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데서 나오는 책은 훌륭하신 분들이 열심히 만든 거라서 충분히 신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저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메인 공부할 때는 역시나 저는 토마토 책을 계속 샀는데 해커스 책은 디자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토마토 인텐시브, 왜냐면은 그게 아마 베이직이 있고 인텐시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했으니까 에이 베이직은 됐다 이러고 인텐시브를 리스닝이랑 리딩 둘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번에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학원을 간 게 아니라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해당 문제집을 만든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기본 강의를 제공해줘요. 지금도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해커스는 찾았는데 토마토는 못 찾겠더라고요. 토마토는 없나 봐요. 어쨌든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를, 이 교재를 사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눌러서 그 교재 사가지고 여기 있는 강의 그냥 들으면 되겠죠? 추가 자료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 프린트 해가지고 뭐 따로 책에 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굳이 학원 가지 않고도 교재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퀄리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바탕으로 스케줄을 짰는데요, 대략 한 달이면은 그 리딩이랑 리스닝 둘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스케줄을 미리 짜놨어요. 그래서 미리 목표하는 그 계획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놀다 보면은 못하는 날도 있고 어디 여행 가면 못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그 스케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딩이랑 리스닝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보케블러리 공부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달 동안은 보케블러리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게 워밍업이 끝나고 나서 본 공부 시작할 때도 보케블러리는 봤어요. 다만 워밍업 할 때 보케블러리만 볼 때는 열심히 그 예문이나 이런 걸 다 손으로 적었지만요, 본 공부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도 역시나 5일치분을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읽었죠. 근데 이 과정을 시험 끝나기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몇 회독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그 책을 8바퀴를 돌렸어요. 8바퀴를 돌렸으니까 하면은 뭐 한 40독 나오려나? 그게 40독 정도 하시면 한 책을 가지고 대부분 외우게 됩니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지겨워도 또 보고, 그 중간에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게 참기가 쉽진 않은데 참아야 되고요. 책이 너무 너덜너덜해지면요, 그냥 새 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그 같은 책을 또 한 권 샀거든요. 내가 같은 책을 또 한 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밑줄을 쳐놓고 한 게 다 사라지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 내가 봤던 책을 또 보면은 기분이 새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셔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요, 어차피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무던하게 견디는 노력을 연습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케블러리는 계속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다 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본 공부를 기본 그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무료 강의 들어서 한 달이 지나면은 책이 끝나겠죠. 리딩도 끝나고 리스닝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음날은 다시 챕터 1로 돌아가세요. 본 공부는 누적 학습을 못했어요. 그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선 챕터들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는 정도는 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누적 학습하기에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잖아요. 물론 회계사 시험 끝나고 복학한 거라 이 총기가 가장 올라와 있을 때라 학교 시험은 좀 쉽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험 공부는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뭐 놀러 다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때 한창 LOL도 했었거든요. 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누적 학습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챕터만 주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그 책을 한 권 끝냈으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강의도 다 들으시고요, 거기 있는 문제도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2회독을 돌리면 됩니다. 저는 공부했던 기간이 한 7개월, 그러니까 워밍업 2달, 본 공부 7개월, 그 마지막 막판 스퍼트 한 달 해가지고 총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7개월 동안 6회독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리딩도 6회독 돌리고 리스닝도 6회독 돌리고 같은 책으로 했습니다. 아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책이 너무 걸레가 돼가지고 같은 책을 또 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책을 또 사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필기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새 책을 산 다음에 아마 4회독차 때쯤에 새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6바퀴를 돌리고 나면은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 책을 마스터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웬만큼 바보가 아니고서야 같은 책을 똑같은 강의를 6번 들으면요, 내용도 많이 외워지고 그 강사분이 다음에 하실 말씀도 예측이 되고 여러 가지 편해집니다. 제가 마치 말씀드리는 스케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키시면요, 제가 느꼈던 그런 자신감을 똑같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시험을 예약을 하고, 내가 전날 시험을 봐야겠다고 이제 디데이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이나 한 3주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3주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막판 스퍼트 했던 기간이. 그때는 뭐 했냐면은 문제풀이를 했어요.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치듯이 시간을 재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뭘 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때는 정말 닥치는 대로 샀어요.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는 여러 개 책을 보면서 했거든요. 뭐 해커스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그 외 뭐 이름 없는 것도 사고 그랬어요. 그냥 서점에 가서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을 사가지고 계속 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푼 게 아니라 시간을 재가면서. 공부는 그 앞서가지고 내가 인텐시브 책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고 보케블러리도 계속 봤으니까 이제 좀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론 공부는 할 필요가 없고 시험을 푸는 연습을 해야겠다.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나 버리고 다시 돌아올 건지. 이 토익 같은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고요, 문제 풀이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가 970을 맞았던 그 시험도요, 제가 분명히 버린 문제가 있어요. 뭔가 버렸으니까 990이 아니었겠죠? 일단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죠. 리스닝은 그냥 그 진행되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리딩할 때 빨리 버리고 다음 문제 풀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 내가 정해진 스케줄, 내가 예를 들어 몇 분까지는 몇 번 문제까지 가겠다라는 스케줄을 짜놨으면요, 그걸 반드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실전을 치르듯이 초식에 놓고 집중해서 리스닝 한번 시험 치고 리딩 한번 시험 치고 채점을 한 다음에, 채점을 해서 특별히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문제를 풀다 보면요, 틀리는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거 정도는 그 내가 공부 열심히 했던 인텐시브 책에 가서 표시를 해놨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더라. 왜 표시를 해놨냐면요, 그게 시험 보기 직전, 시험 당일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슥슥슥 볼 때, 아니면 이제 가는 길에, 저는 이제 그때는 택시 타고 갔었나? 택시 타고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그 복기를 하는 거죠. 시험 직전에. 그때 볼 거를 미리 정해 놓으려고 책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도 사실 다 고시 공부할 때 노하우인데, 고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는 같은 책을 한 번 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세법 같은 거는 한 8번, 9번 봤는데 그렇게 많이 봤지만 또 보면 새로워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형편없구나,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단거나 잘 해놓고 마지막에 볼 거를 내가 집어놔야 된다. 그래야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접목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800점에서 970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으니까 저의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학원 다니거나 뭐 스터디 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 책 저 책 사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던하게 책 총 3권, 독해책, 리스닝 책 하나, 리딩 책 하나, 3권 죽어라 판 다음에 막판에 모의고사 미친듯이 풀면은 분명히 훨씬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